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워싱턴에는 어느 방향에서든 한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바로 워싱턴 마뉴먼트입니다. 엘리베이터와 보안 검색 시설 보수를 위해 3년 넘게 휴가 낸 끝에 지난 19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DC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로 초고속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면 동쪽으로 국회의사당과 서쪽으로 링컨 기념관, 북쪽으로는 백악관까지 시내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169m 높이의 워싱턴 기념탑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로 1848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자금 부족과 남북전쟁 등으로 1885년이 돼서야 완공됐는데요. 37년에 걸쳐 지어졌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의 화강암과 대리석들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게 눈에 띕니다. 완공 당시 세계 최고 높이의 건축물이었지만 얼마 못 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 자리를 내주고 마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6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워싱턴 DC의 상징입니다. 워싱턴 모뉴먼트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에서 방문 90일 전에 예약을 하거나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입장권을 받아야 하는데요. 선착순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4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조사를 발표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몸담았던 우크라이나 회사에 대해 수사하라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만약 이번 논란이 전부 사실로 밝혀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선서와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반발하며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중 부적절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꺼내든 탄핵 카드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탄소 배출 없는 태양광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한 스웨덴의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서 연설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연설에서 툰베리는 어른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듯 환경 파괴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꿈을 앗아갔다면서 생태계 멸종의 시작을 앞둔 현 상황에서 언제까지 돈과 경제 성장만을 두고 이야기할 것이냐며 유엔 총회에 참가한 정상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맞이해 미국 각지에서는 주말 동안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집회가 열려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스페인 대법원이 독재자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유해를 국립묘역에서 파내 다른 곳으로 이장하려는 결정을 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스페인을 36년 동안 철권 통치한 독재자 프랑코는 1975년 사망 후 스페인의 국립묘지격인 전몰자의 계곡에 묻혀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중도 좌파 사회당 정부는 프랑코의 유해가 독재 정치의 피해자들과 함께 국립묘역에 묻혀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이 묘역에는 스페인 내전 당시 서로 반대편에 섰다 숨진 병사와 시민 3만 명가량이 잠들어 있습니다. 178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행사인 영국 토머스 쿡 그룹이 막대한 부채에 못 이겨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파산을 선언하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16개국에서 2만여 명의 직원들이 제공하던 각종 여행 상품과 항공편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영국 정부는 해외에 발이 묶인 자국 여행객들을 위해 민간 항공사들과 협조해 대대적인 자국민 송환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이스라엘 총선 결과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The agenda in this election is about secularism versus religion.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리직을 내줄 위기에 몰렸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드당은 지난 17일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의회 120석 가운데 32석을 확보해 33석을 얻은 청백당에 밀려 2위에 그치고 과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25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으로부터 연정 구성 권한을 부여받아 앞으로 한 달 안에 다른 정당들과 연정을 꾸려야 하는데요. 실패할 경우 총리직을 청백당의 베니 간츠 후보에게 넘겨줘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צו השעה זו ממשלת אחדות. ממשלת אחדות לאומית רחבה, ואני הייתי אומר מהירה.
총 재임 기간만 13년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네타냐후 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나 안보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스라엘 정치판을 뒤흔든 종교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재집권에 성공한 2009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4%에 가까운 경제 성장을 기록했고,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 하마스의 도발이나 이란 핵 개발에 강경하게 대응하며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라를 이끌어왔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에 지지율 급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 일부 국민의 병역 거부라는 사회 문제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오직 종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유대인들과 세속 국가를 지향하는 유대인들이 건국 후 70년 넘게 사회적 의무 분담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데요. 이들 사이에 깊게 파인 감정의 골에 낀 네타냐후 정부가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하레디, 이른바 울트라 오소독스, 초정통파 유대교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인구 900만 명 중에 100만여 명으로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는데요.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19세기 전통 복장을 고수한 채 평생 유대 경전과 율법 연구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레디의 고등학교 졸업률은 1%밖에 안 되고 성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대부분 이스라엘 사회의 최하층민을 이루며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계청에 따르면 하레디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3,900달러 정도로 일반 가정 평균인 6,000달러에 훨씬 못 미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남녀 모두 군대에 가야 하는 징병제 국가 이스라엘에서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사방에 적국으로 둘러싸여 안보 상황이 거의 세계 최악인 나라죠. 병역법에 따라 이스라엘 국민은 18세가 되면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요. 하레디 유대인들은 군대가 종교적인 삶과 맞지 않고 군 복무가 자신들의 공동체 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They're protesting agains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forcibly drag people into the army and take them away from their religion.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을 처벌하는 대신 군 면제를 인정해주는 입장을 취해왔는데요. 1948년 건국 당시 초대 총리인 다비드 벤 구리온이 말살된 유대인 문화와 학문을 재건하기 위해 당시 경전을 연구하는 수백 명의 하레디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준 게 시초였습니다. 하레디 공동체는 자신들이 유대 고문헌 연구와 기도의 의무를 수행해 이스라엘에 기여한다고 주장합니다. 간혹 아주 소수가 입대하고는 있지만 여군들과 함께 훈련하기를 거부하는 등 군 내에서도 이들을 껄끄러워한다고 전해집니다. 언론 집계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하레디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 징집 병력의 규모가 약 10만 명이고 매년 6만 명의 신병들이 입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군 면제 하레디의 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하레디는 율법에 따라 일찍 결혼하고 여성 1명이 평균 7명의 아이를 낳아 일반 이스라엘 여성의 평균 출산 2.5명을 훨씬 웃도는데요. 현재 이스라엘 초등학생 5명 중 1명은 하레디 어린이라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소득 상위 20%의 국민이 전체 소득세의 92%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레디를 위해 쓰이는 혈세가 만만치 않은데 군대까지 기피하고 있으니 이들에 대한 일반 이스라엘 국민의 감정이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One part of the country is the startup nation, the universities, the high tech, and so on. But there you have the other part that's not receiving the tools and conditions to work in a modern economy, and it's like a drag. 하지만 하레디는 급속도로 늘어나는 인구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의회에 진출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바로 이 하레디들과 손잡고 그들의 지지를 대가로 편의를 봐주다가 이번에 제대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 당은 정통파 유대교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고 인구의 12%인 하레디의 지지를 사실상 독점해왔는데요. 집권 연정은 급기야 지난 2014년 하레디 남성에게 병역을 부과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힘을 합쳐 이듬해 이 법안을 철회시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네타냐후 총리는 공평한 군복무와 의무 분담을 원하는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잃어갔는데요. 결국 지난 4월 총선에서 연정 파트너로 떠올랐던 우파 세속주의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 대표가 하레디 병역 부과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며 연정 불참을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9월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했던 것인데요. 표를 위해 지나치게 하레디 집단을 감싸다 다른 유권자의 반감을 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앙은행에 따르면 현재의 인구 증가 추세로는 2065년 하레디 인구가 이스라엘 전체의 4분의 1에 달할 전망인데요. 앤서니 델라노이 IMF 이사는 이스라엘이 하레디 인구 문제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15년 안에 경제에 큰 과부하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70년 전 시온주의자들은 모든 유대인이 핍박받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 수 있는 땅,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지금 누가 진정 유대인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느냐를 두고 성과 속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전통춤을 통해 고향 인도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는 미국 이민자 라니 라마스와미 씨를 소개하려 합니다. 네, 인도 하면은 화려한 의상과 전통 춤이 떠오를 만큼 인도 문화에서 춤은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죠? 네, 인도에도 전통 무용, 현대 무용 등 다양한 춤 문화가 있지만 라니 씨에게 춤은 예술과 문화의 형태를 넘어 종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정신수양이라고 하는데요. VOA 센트럴의 취재를 통해 인도 남부의 전통 무용인 바라타 나티암을 오래 연습해온 라니 씨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라니 씨 함께 만나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Dance to me is God, almost my spiritual practice. My name is Rani Ramaswamy. I am the founder, co-artistic director, choreographer, and a full-time performer with the Ragamala Dance Company. You know, dance in India itself has a very religious and spiritual background. So I studied the dance form from southeast of India called Bharatanatyam. So it is an art form that has rhythm, expression, emotional content, and spirituality. This art form uses every part of your body, every part of your face. You are constantly emoting. You have to be able to constantly draw the audience into your story. I think I'm the best person when I dance. I get stressed very quickly. But when I dance, the calmness that happens to me, I'm centered. I feel that this is my opportunity. It's my purpose, and I get engaged and involved in it 100%. That's when I'm a good, proper, and the best human being. In my style, the rhythmic dances might become difficult as you age to dance because very strong rhythms you do, bare feet on the ground with the plie position of your knee, all of that is difficult. But the emotional storytelling, the more older you get, the more mature you get, the more understanding of the world you get, you are a better emoter. I feel personally, if I can maintain my body, maintain the spirit and the enjoyment of performances, I think that I could easily dance for another 10 years. So dance has been unbelievable to me. It has brought me name, fame. It's brought us as a family together. I work with 2 of my children. It has taken me all over the world. And you know, it's interesting. My parents were so proud of me because my dad used to say, "You dance, but don't say you're my daughter." You know, all of that changed with the honors and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received in this country. So if I hadn't come to the United States, I know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would have never danced living in India. Whatever has happened to me was a result of us coming to this country.